ETF, 많이 담으면 더 안전할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TF 이름은 다 달라 보여도 안을 열어보면 비슷한 종목을 반복해서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익률이 좋아 보여서 샀고 보수가 낮아 보여서 샀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뭘 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이름보다 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은 ETF 살 때 꼭 봐야 할 기준을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주식이나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주식시장에 올려둔 상품입니다. 펀드처럼 나뉘 투자할 수 있고 주식처럼 장중에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ETF는 꽤 좋아 보입니다. 종목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되고 적은 돈으로 여러 자산에 나뉘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ETF를 여러 개 사면 알아서 분산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ETF 여러 개가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숫자만 많아졌을 뿐 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 기술주, 빅테크 ETF를 같이 담으면 핵심 종목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이 상품 이름이 뭔가, 보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ETF 이름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반도체, 배당, 채권, 월배당, 커버드콜 같은 단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미국 ETF라도 어떤 건 시장 전체에 가깝고 어떤 건 기술주 비중이 큽니다. 같은 배당 ETF라도 어떤 건 지금 배당이 높은 기업을 담고 어떤 건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담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는 구성 종목을 봐야 합니다. 상위 10개 종목만 봐도 이 ETF가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상위 종목이 몇 개에 너무 몰려 있으면 이름은 분산 투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기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ETF는 바구니지만 모든 바구니가 골고루 담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운용 방식입니다. 이 ETF가 정해진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지 운용사가 판단해서 종목을 조정하는 상품인지 봐야 합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상품에 가깝고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조금 더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산 ETF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물형, 합성형, 커버드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단어가 붙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은 ETF지만 구조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이해되는 상품부터 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ETF는 흔들릴 때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비용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 0.01%, 0.03% 이런 숫자만 봅니다. 물론 보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ETF 비용은 화면에 크게 보이는 운용보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타 비용이 있고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도 있고 지수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보이는 보수만 보고 이게 제일 싸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아 보이는 비용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거래량과 운용 규모입니다. ETF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거래가 너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너무 작은 ETF는 오래 유지될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바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시점에 상품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괴리율과 추적 오차입니다. 말이 어렵죠.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는 겁니다. ETF가 제값보다 비싸게 거래되는지 싸게 거래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추적 오차는 이 ETF가 따라가겠다고 한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보는 겁니다. S&P 500 ETF라면 S&P 500 움직임을 잘 따라가야 하고 코스피 200 ETF라면 코스피 200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최근 수익률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가 운용을 잘해서인지 환율 때문인지 일시적인 가격 차이 때문인지 봐야 합니다. 해외 자산 ETF라면 환율도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ETF를 원화로 사더라도 안에는 달러 자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지수가 올라도 환율이 내려가면 내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뒤에 H가 붙은 상품은 보통 환해지 상품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영향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다만 항상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환해지에는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를 살 때는 환노출인지 환해지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세금과 계좌입니다. ETF는 같은 상품을 사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인지, 국내 상장 해외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분배금이 있는 상품은 분배금 세금도 봐야 합니다.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계좌와 세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 투자 가능 상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ETF는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보다 구성 종목을 봐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보수보다 실제 비용을 봐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테마보다 거래량과 운용 규모를 봐야 합니다. 해외 ETF라면 환율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세금과 계좌까지 봐야 합니다. ETF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모르고 쓰면 생각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를 살 때는 딱 이 질문만 기억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이름을 보고 사는 건가?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보고 사는 건가? 여러분은 ETF 고를 때 수익률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구성 종목을 먼저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스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